제주도다! 겨울바다 너무 좋다. 와, 역시 삼다도라더니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구나. 돌도 많고 예쁜 여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좋다. 너무 추운데 저 먼저 들어갈게요. 에? 저거 뭐지? 미래에너지 수소에서 그 답을 찾다. 수소에너지의 모든 답, 수소앤서 시즌2 진행을 맡은 리포터 박소민입니다. 전국에 수소가 있는 모든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 바다를 뚫고 온 이곳은 바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 미래에너지로 빛나고 있는 제주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주도에 수소를 직접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위엔 파숙 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의 날에 약속한 바로 그곳, 제주의 수소앤서가 찾아왔는데요. 제주도는 돌과 여자 그리고 바람이 세 가지가 많다는 의미로 삼다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런 제주도에 어울리는 수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에서 가장 많은 한 가지, 바로 풍력을 활용한 수소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주도의 수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안성훈 연구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자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너지공사 핵심 사업 추진단 안성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 행원 그린 수소 생산단지에서 풍력을 활용한 수소가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됐는데요. 밖에서 제가 거대한 풍력 발전기 몇 대를 봤어요.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원 그린 수소 생산 기지는 풍력, 즉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은 밖에 보이는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풍력 전기실로 전달하게 되고 전기실에서 22.9kV 고압의 전력으로 도로를 따라 수전 내에 사용될 전기로 다시 생산하는 생산 플랜트 내의 전기실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기로 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풍력을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인 전기를 또다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생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수전의 방식에 대해 아시는군요. 그럼요. 제가 또 발로 뛰는 수소앤서 리포터잖아요. 전국 곳곳을 돌면서 수소의 생산 방식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수소 설비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같이 가실까요? 네. 네, 제주 수소의 특별한 점이라면 풍력을 활용한 전기에서 또 수소를 생산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곳의 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선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 수변전 설비는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 공급하는 설비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설비는 수변전 설비입니다. 우선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고압의 전력을 220V로 변전한 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22.9kV의 고압 전력이 이곳 수변전 설비로 투입이 되면 알칼라인, 팸, PLC 등 생산 플랜트 내부 설비별로 알맞은 전압으로 낮춰 안정적으로 각 설비에 공급하고 전력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변하는 풍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된 전력을 이곳 수변전 설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장비네요. 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된 전기가 바로 수전의 설비에 공급되는 걸까요? 아직 과정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수변전 설비로 안정적으로 공급된 전력은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안 부는 날도 있겠죠? 풍력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이처럼 생산량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ESS가 필요합니다. 풍력으로 충전할 수 있을 때 충전해두고 전력을 공급한다. 마치 보조 배터리처럼요. 네, 맞습니다. 보조 배터리처럼 이곳 ESS에 전력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일정한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제가 맞췄네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셨군요. 그럼요.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인 만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죠. 네, 제주의 바람이 아주 효율적으로 수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설비는 뭘까요? 네, 다음 설비는 PCS라는 설비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설비는 PCS라는 설비인데요. 수전의 설비에 사용하는 전력은 DC 전력, 직류입니다. 반면에 전기실에서 나온 전력은 AC 전력, 교류이기 때문에 수전의 설비의 AC 전력을 DC 전력으로 전환시켜 수전의 설비에 적합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구축된 설비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은 전기를 잘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되고 저장된 전력은 어떻게 수소로 탄생하는 걸까요? 이제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통해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설비, 수전의 설비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저희 행원 그린 수소 생산 기지에서는 수전의 설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실까요? 네, 수전의 설비에는 알칼라인, 팸 등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들은 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맞죠? 네, 그럼 저희 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에서는 촉매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촉매는 전극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소모 에너지를 낮춰주는 물질인데요. 이를 통해 전기 저항을 줄이고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설비에 어떤 촉매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비용과 효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두 가지에서 각각 사용하는 그 촉매가 다른 걸까요? 네, 그렇죠. 우리 수소 생산 기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알칼라인 수전의 설비와 팸 수전의 설비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칼라인 수전의 설비는 주로 수산화칼륨 촉매를 활용하는데요. 이는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높아 안정적이고 대용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가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에 반해 팸 수전의 방식은 백금을 촉매로 사용하는데요. 백금을 사용하는 만큼 촉매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부하 대응 능력이 우수해 전원 공급이 불규칙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요약하자면 저렴하고 대용량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알칼라인 수전에,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불안정한 전력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팸 수전의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부지의 차이인데요. 알칼라인 수전의 방식의 경우에는 초순수를 공급해주는 등의 설비가 함께 필요해 큰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어요. 대신 가장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높은 신뢰도가 있죠. 거기에 반해 팸 수전의 설비의 경우에는 초순수를 생산하는 DI-워터, 정류기 등의 설비가 수전의 설비 내부에 있어요. 올인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입니다. 와, 수소의 세계는 정말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 더 배워가는데요. 그럼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이곳의 버퍼 탱크와 압축기를 통해 튜브 트레일러에 저장되어 인근에 위치한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버스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제주도에서 수소 버스라니 저도 충전소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로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시죠. 네, 제주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수소가 도착한 이곳에 저도 와봤는데요. 저희가 온다 그래서 그런가 바람 왜 이렇게 추워요? 원래 이렇게 추운가요? 너무너무 추운데요, 지금. 네, 연구원님 오면서 충전소에 드나드는 수소버스도 봤는데요. 파란색으로 굉장히 약간 이 추위 속의 청량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청정 에너지 수소, 그리고 그 수소를 이용한 수소버스의 청량한 모습이 제주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는 가스기술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 수소 생산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가 쓰이는 곳에 와서 소개하게 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수소버스는 그 청량한 외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 또 다른 장점 어떤 거죠? 바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라는 것인데요. 우리 충전소는 100%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생산된 그린 수소를 사용해요.
네, 사실 수소 앤서를 진행하면서 여러 수소 충전소를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충전소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국내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그린 수소를 활용한 충전소인 점이 특별한 점이죠. 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이면 특별할 만한데요? 네, 우리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를 통해 그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 시설로 에너지 전환 실현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소 앤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주의 청정한 수소에너지를 행원 그린 수소 생산기지에서 살펴보고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에서 그 수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이어서 진행되는 수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코너 수소 비유 시간.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한 아이템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죠. 오늘 수소 비유 시간에는 특별히 제주에너지공사의 핵심 사업 추진단 단장님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 핵심 사업 추진단 강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 그리고 또 제주의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아이템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바람개비인데요. 오, 바람개비. 제가 방금 바깥에서 본 그 풍력 발전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바람개비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소비되는 전력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9%를 차지할 만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개비를 들고 와봤습니다. 오, 19%면 대략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큰 비율이네요. 네, 상당히 높죠. 하지만 바람이 많거나 맑은 날에는 출력 제한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중지되는 출력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리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쉽게도 모든 풍력 에너지를 전력으로 생산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전력이 과도하게 많이 생산되고 또 이런 경우 전력이 너무 많이 공급돼 전력망에 부담을 주거나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출력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 제한을 자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손실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아, 그런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청정에너지 수소를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한 것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제주 또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용차에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속도와 같은 문제인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대비 약 1.5배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충전의 경우에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전기차와 다르게 몇 분이면 충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 수소 생산과 같이 전력을 저장하는 방법의 새로운 방법, 청정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 출력 제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상용차의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청정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제주도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의 완화와 청정에너지 수소의 보급까지 힘쓰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수소앤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단장님에 이어서 또 특별한 손님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주도청의 변성욱 주무관님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상통화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수소 비유 시간에 이렇게 화상통화로 진행을 하는 건 또 처음이라 색다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청 미래성장과에서 수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성욱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께서 준비해주신 아이템 무엇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이 생수입니다. 생수요. 헉, 생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이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었는데요.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혹은 이제 끓여서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어요. 이런 점들이 저희 그린 수소와 닮아 있어서 이 아이템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생수를 직접 구매해서 사 먹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처음 우리나라에서 생수를 정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것은 1994년인데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생수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의 그린 수소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서 제주도의 그린 수소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 제주도의 목표인데요. 이 같은 것이 생수와 그린 수소가 많이 닮아 있어 오늘 이 생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수소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주는 지난해 9월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이라는 수소 분야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계획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 보급, 활용, 산업화하는 분야에 제주도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 분야는 3.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 기지를 시작으로 12.5메가와트 생산 기지와 거점별로 생산 기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올해 7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30메가와트 청정수소 기술개발 사업에 제주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제주에는 약 50메가와트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기지가 구축되게 됩니다. 보급 분야에서는 제주의 거점별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제주 도민분들이 수소 충전소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동별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활용 분야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버스, 청소차를 먼저 보급을 하고요. 기술 개발에 따라서 트럭, 트램, 선박, 농업용 지게차까지 활용처를 확대해 나가면서 수소 혼전소 발전과 생활 영역에까지 수소를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점점 인식을 바꾸면서 청정에너지인 수소가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발전하는 계획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수소의 안전과 수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기지와 충전소 같은 이 플랜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주민분들께서도 이 수소 시설이 마을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주민분들에게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수소 시설을 직접 주민들이 방문을 하여서 얼마나 이 수소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들을 직접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요. 이런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시설이 국내 최초로 상업화를 위한 그린 수소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생산 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썼습니다. 네, 안전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참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 그린 수소 생산 기지는 또 얼마나 안전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기본적으로 가스 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시설 공사 과정에서 이 안전 기준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철근의 개수부터 두께 그리고 시멘트를 타설하는 과정까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시설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공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이 국내에 수소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는 점 마음 놓고 있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 제주도의 그린 수소 시설은
국내 최초의 시설이다 보니까 이 가스안전공사의 기준보다도 더욱 강화돼 가지고 방호벽을 두껍게 제작을 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어떤가요, 단장님?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랑할 만하죠? 네, 그럼요. 방호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스안전공사의 기준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기준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보다 2배 이상 강화해 높이 4m, 두께 30cm로 아주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이렇게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면서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가 생산, 판매, 유통, 소비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완성된 수소 경제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투어를 함께 도와주셨던 안성훈 연구원님이 준비해주신 아이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이 화분인데요. 작은 화분인데 너무 귀엽네요.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린 수소 사업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이 화분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린 수소 사업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2020년 500kW급 생산 설비에서 2023년 5월 12일 3.3MW의 설비까지 3년 동안 꾸준하게 그 규모가 커졌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성장한 수소 생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의 확대는 많은 수요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소 발전을 통해 전력 생산에 발생하는 탄소를 저감하고 나아가서는 생활 영역 등의 여러 분야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계속 성장하는 그 귀여운 화분처럼 꾸준하게 제주의 그린 수소 생산 설비, 그에 맞게 그 활용 방법 또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저희 수소엔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소비유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너지 수소에서 그 답을 찾다. 수소에너지의 모든 답, 수소엔서 시즌2. 오늘은 제주의 청량한 바람을 통해 만들어진 수소를 만나봤는데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를 자연을 통해 만들고 활용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의 수소에 대한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전국에 있는 수소 에너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미래를 맑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현장에서 수소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청정한 수소 에너지 화이팅! 응원하면서 저희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